1억으로 거의 100억 가까운 수익을 낸 거죠. 아, 이거는 안 들어가면 손해다. 워낙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 상방에 대한 기대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가자.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기간을 위한 정책 같습니다. 네, 행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버사이드 파트너스의 이세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너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게 됐는데 사실 이전에 출연했을 때는 뭔가 음성으로만 전달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아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껴가지고 뭔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읽으면서 정보를 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홈페이지 완성된 건가요? 홈페이지 이제 완성되었고 어, 제가 또 이제 신규 상장주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계속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블로그 형식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개요부터 종목이 상장 이전에 기존 투자자들은 어떤 단가, 어떤 밸류에 들어왔는지부터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원래 상장 초기에는 광기로 인해서 너무 막 뜨겁잖아요. 근데 그런 열기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온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포인트 또는 이제 사업 비즈니스가 잘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바닥을 조금 가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지표들도 제가 다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요 상장 이후에 변동폭의 변화가 생기면서 네. 이사님이랑 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뭔가 겉보기에는 되게 달콤해 보이는데 그럼요. 왜냐면 하루만 해도 거의 뭐 300%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참 달달할 것 같은데 얻어내는 수익은 또 막상 그렇게 크지 않는.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사님과 직접적으로 좀 면밀하게 얘기 나눠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을지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파티입니다.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 배정 물량이 보통 공모 자금의 75%, 개인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밖에 안 되죠. 이 75%를 기관들이 논아먹는데 물론 규모가 큰 기관 같은 경우에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저희 같은 이제 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제 가져오지 못하지만 기존에는 거의 그 따상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따상 160% 거기에 파는 기관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통 정말 인기 많은 종목 같은 경우 100% 수익이 면 잘 됐다 이거 좋았다 하는데 변동폭이 400%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투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 상승률을 훨씬 더 뜨겁게 달구다 보니 이제 200%가 바로 수익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코로나 한창 유동성 때만큼 IPO 불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에 비해서 인기 많은 종목들 뭐 10주는커녕 거의 한두 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200% 가도 뭐 치킨 한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사실 저희가 투자하면서 치킨 먹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자TV 여기 대표님과도 포스트 IPO적으로 볼만한 매력적인 종목 아니면 우리가 당장 상장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까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워낙 200%, 300% 높은 가격에서 신규 상장 주식 그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당장에 찾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발생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게 상한가 가격 변동폭의 제한이 풀린 게 그럼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개인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사님 생각 어떠세요?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기관을 위한 정책 같습니다. 왜냐면 물량 같은 경우 75% 기관들이 가져가고 개인들은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기관에 몸담고 있는 입장인지라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당장에 저번 주 뭐 알맥, CQ센, 오픈롤만 봐도 공모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기관들은 정말 많은 수익 난 곳들도 많고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 이번에 알맥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과연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얼마나 받았을까 생각하면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가격 변동폭에 대한 그 변경에 대한 정책이 유효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먼저 요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까지 가는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비상장 주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장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플로우 및 블로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왔습니다. 자, IPO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상장 기업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기업 공개 과정을 통해서 그 주식의 법적인 절차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팔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거죠. 이 불특정 다수의 거의 이제 기관 투자자는 75%, 일반 투자자는 25%가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투자 라운드가 있어요. 투자 라운드라 하면 IPO 이전에 시리즈 A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수준에서의 뭐 이 정도의 투자를 받고 거기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돼서 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시리즈 B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단계에서 투자를 받고 또 이제 시리즈 C 넘어가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프리 IPO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공모 시장으로 나와서 상장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좀 극적인 예시를 들자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고 원래 작년에 상장하려던 기업이었는데 상장을 철회해서 이제 상장을 하진 않았어요. 상장하려고 할 때 이것도 이제 신규로 들어오려는 기업이다 보니까 담당자와 미팅할 기회가 있었죠. 거기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께서도 이제 플라즈맵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는데, 플라즈맵이 이제 15년도 카이스트 물리학과 실험실에서 플라즈마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대요. 근데 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키워나갈까 방향성을 정확히 찾지 못했을 때 이제 엑셀레이터,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기업을 만나가지고 지금 멸균기 쪽으로 한번 진행해보면 굉장히 우리 그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괜찮겠다, 좋겠다 하면서 서로 이제 많은 논의가 주고받아줬고, 그 당시 이 플라즈맵 기술에 관해 가지고 기업 가치로만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는 1억 정도 들어가게 된 거죠. 거의 이제 지분 10%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 플라즈맵이란 기업도 계속 이제 그 10억 규모에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제 100억 밸류에 또 추가적인 투자금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점점점 라운드마다 높은 밸류에 많은 그 투자금을 받다 보니 이제 상장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IPO 단계에 와서 거의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밸류로 상장을 했을 거예요, 플라즈맵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거의 100억 가까운 수익을 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플라즈맵이 공모가 굉장히 흥행한 종목도 아니고 그때는 가격 변동폭이 400%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 자금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프리 IPO 가격대가 6,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6,000원까지 수렴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줬다가 그 이상의 가격으로 또 한번 슈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때도 400%의 가격 변동폭이었다면 투기 자금도 들어오면서 뭐 시총 1,000억 정도의 플라즈맵이 갑자기 이제 2,000억으로 또 상장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가장 제일 먼저 투자했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거의 200억 가까운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상장 이전에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 투자자는 굉장히 큰 이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변동폭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는 그 공모주 치킨값 정도의 수익 외에는 당장 유리한 측면이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이 플라즈맵 예시는 그 정말 잘 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1억 다 투자한다고 해서 뭐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의 그 담당자분께서도 약간 좀 역사적인 뭐 그런 투자 사례로 말씀을 주셨던 거를 저도 같이 예로 든 거고, 그게 만약에 당시에도 변동폭이 400%였다면 과열로 인한 가격 괴리가 훨씬 더 커짐에 따라서 포스트에서의 기회를 엿보기가 어려웠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그걸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초기에 뜨거웠던 종목이 긴 시간 동안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제 가치를 찾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이 하락폭에서 일반 개인분들은 이거 도대체 바닥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지표가 없잖아요. 사실상 뭐 공모가 그 정도만 있고. 근데 이 공모가 이전의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는 어떤 밸류에 어느 정도 이제 단가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으면 포스트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기업개요, 대표이사 보호예수 관련돼서 보호예수를 보면 이 기관들이 현재 물량이 어떤 식으로 락업돼 있고 유통되는지. 오픈롤 같은 경우 이제 21년 12월 달에 프리 IPO 739억 밸류로 들어왔죠. 당시 이제 투자 단가가 8,500억 원 정도였는데 거의 3만 원까지도 갔으니까 그때에 비교하면 정말 거의 3, 4배 가까운 수익을 기존 투자자는 거두게 되었고, 만약에 이 오픈롤에 대한 기업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상장한 이후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얘네들의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필요한데 뭐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더 떨어질더라도 기존 그 이전 라운드에서 투자했던 8,500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근거로 저희가 이제 매력적인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 거고, 그러나 지금 가격 변동폭이 400%까지 올라가면서 이 정도까지 매력적인 종목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앞으로 상장할 그 가격 변동폭이 400% 됐을 동안 포스트로는 한동안 기회를 기다리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우선 나오는 종목들 웬만하면 공모 청약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투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뭐 불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웬만하면 청약 일정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서 나와 있는 종목들 웬만하면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기관들도 가격 변동폭 제한이 이전 같았을 때 안 들어가려고 했던 기업들도 저번 주 오픈롤을 기점으로 이거는 안 들어가면 손해다. 워낙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 상방에 대한 기대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가자라는 기조로 지금 바뀌어서 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또 그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이제 같이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인드가 그래요. 이게 정책을 변경하는 건 이미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정책 탓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체적인 생각으로 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라는 취지로 그렇다면 청약을 해보자. 그래도 치킨값 정도는 벌어보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분간은 청약을 실패하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 이후로는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이 상장하려는 기업을 인수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내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앞으로 이 기업이 매출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 근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올리는데도 기업이 그 매출, 영업이익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가격에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사실 단타성으로 투자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한 번 물리면 정말 지옥으로 간다라는 생각하시고 나는 단타뿐이야. 나는 단타 굉장히 잘해서 뭐 오히려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거래량 많은 곳이 나의 전쟁터다. 그런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뭔가 진짜로 매력적인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같이 기업과 성장하려는 주주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당분간은 조심하시는 게 맞다. 사실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비중 있는 투자는 좀 진행하시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청약 시즌에 있을 때 요것 정도는 내가 청약을 해봄직한데 라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청약을 해서 소소한 또 치킨 또 소중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한번 또 먹고 다시 또 힘내서 네, 계속 주식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달에 청약해봄직한 종목군들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당장 오늘 내일 수요 예측하는 센서뷰, 와이랩 이 두 종목도 당연히 청약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도 일정이 계속 여러 개로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적어도 기간 경쟁률이 300대 1 이상이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 기관들 경쟁률도 같이 나와 있어요. 300대 1뿐만 아니라 200대 1 정도만 돼도 청약하시면 치킨값 이상의 수익은 날 것입니다. 아니 최근에 알맥이랑 CQ센의 네. 상장 이후의 흥행 가도를 본 기관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 가만 놔두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경쟁률이 더 세졌으면 세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300대 1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고 거의 한 900대 1, 1000대 1은 특히 7월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분석 완료되는 대로 그 공모주 청약에 도움될 수 있게 청약 이전에는 그 종목에 대한 주식 정보 같은 거 바로 사이트에 업로드 할 테니까 찾아와 주셔서 내용 같은 거 확인하시면 좀 더 청약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저희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준비했던 내용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또 버벅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리버사이드 파트너스의 이세훈 이사님 또 오랜만에 모시고 신규 상장주 최근에 또 달라진 정책에 대한 또 소신 발언과 함께 여러분들께도 투자에 대한 팁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 있다면 또 이사님 모시고 다양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하세요.